네, 안녕하세요. 천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문승준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매매, 증여, 상속, 경매 이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후속 행정 절차, 관계기관 그 발전량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위한 그 절차들이 남아있죠. 보통 이제 그 태양광 관련해서 중간에 이제 어떤 사유가 됐든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만 그 작성을 하고 잔금 치르면 끝나는 줄 알고 그냥 양도인도 그렇고 양수인도 그렇고 어떤 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해당 주무관청에 양도양수에 따른 양수인가 신청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고 또 태양광 업체에 의뢰하시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태양광 컨설팅 뿐만 아니라 그 양수인가 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 그 발전량 수익금 정산을 위한 후속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소유권 이전, 명의 변경 관련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후속 절차 첫 번째 내용이죠. 발전사업 허가 신청. 네, 이 부분은 양도양수 절차를 상속이라든지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허가 사항. 인허가 사항은 전문 행정사가 인허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 그 대리 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는 주요 업무이기도 하고, 저 또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그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계약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그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 행정 절차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주무관청에 정기사업 그 양수인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정기사업법 제10조에 의해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1호부터 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수인가 신청을 하게끔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태양광 발전소 양도 양수 또는 매매 시에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과, 또한 인가 신청 방법에는 지금 16가지에 대한 어떤 서류에 대한 방법들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 서류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양수 이유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양도양수 계약서는 필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양수에 필요한 자금과 또 조달 방법에 대한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간혹 의뢰인들이 이게 왜 들어가야 되냐 저한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무관 측에서 이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양수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어떤 발전소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실제 운영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어떤 검진 작업을 위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필수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양수인이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조금 서류가 더 들어가요. 정관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사업 연말에 재무제표 상태표,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서류가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전 사업 양수하는 경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발전 사업 허가증, 원본입니다. 원본. 양도인으로부터 이거는 제공받아갖고 같이 서류 신청할 때 필히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발전사업 허가증이 이제 분실하거나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지난주에도 경북에 있는 태양광인데
그 건도 이제 허가증은 찾다 못 찾으셔갖고, 제가 그냥 분실사유서로 가자 그래갖고, 분실사유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예, 그게 빨리 시간을 줄이는 이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인하고 양수인 이제 인감증명서 필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아까 그 이제 양수인 예탁금액 그 잔액증명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보면 여기 3번에 양수에 필요한 자금 및 조달 방법이 이거와 이제 연동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양수인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그 요구하는 어떤 주무관청이 있고, 요구하지 않는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관할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원조회서, 양수인 신원조회서가 또 필히 들어갑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이제 대표자가 들어가고요. 이것은 신원조회서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신분증 사본도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적질 않았는데 신분증 사본 필수라는 거. 그리고 양수인의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네, 말소사항 포함되어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죠. 네, 이 서류도 필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한 가지 또 추가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발전소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상권 사용 동의서가 또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서류가 토지 또는 건물 사용 승낙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위에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건물 위에 올라가 있든지 그 부동산이 내 거다, 양수인 거다, 양수인이 토탈해서 다 양수를 받았다고 치면 이 부분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명의가 다르거나 임대를 했다든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토지주 내지는 건물주에 대한 어떤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또한 그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일 경우에는 이제 상속 대상자 이제 상속 포기각서하고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미성년자는 불가하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전에 이제 지난 여름에 전주에 계신 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좀 상속이 발생되는 일이 생겨서 이제 미성년자 아이한테 이제 그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려다가 제가 이제 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생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주무관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30일 이내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안이 없을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각 그 주무관청마다 틀린데 7일에서 10일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2주에서 한 3주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 접수했던 서류에 따라서 추가 서류 보완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이제 서류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냐? 이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그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똑같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서류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양수이유서, 양수자금 조달,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의 근거에 의한 어떤 서류 제출이 목록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안내드리는 거는 사업 양수 인가 신청서 구비 서류, 이렇게 이제 제가 저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 서류를 저는 하루 이틀 사이에 빨리 준비를 하시라. 그리고 제가 서류 제공은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리고 인감도장 찍으시고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서 띄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고 이런 것만 해주시면 바로 한 2, 3일 내에 바로 접수를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리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이제 샘플을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여기 다운받을 수 있고요. 양수이유서도 그렇고, 양수자금 조달 방법, 여기 은행 대출이 있다 그러면 대출 얼마를 받겠다, 아니면 증여, 무상 증여니까 여기다 기타란에 이제 증여 또는 상속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있고, 요게 이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토지 또는 이제 건물에 대한 사용 승낙서. 네, 여기 중요합니다. 네, 요거 안 들어가면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서 같이 첨부하게 돼 있고요. 이것도 뭐 제가 다운받으시라고 이렇게 해놨고, 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실현조회 동의서. 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신분증 4번 이렇게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소유권 뭐 이전 명의 변경과 관련된 그 양수인가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사항으로 그 해당 주무관청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 블로그에 그 제가 글을 썼던 내용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소는 이제 태양광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컨설팅부터 해서 인허가 뭐 명의 변경 뭐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태양광 그 양도양수권이라든지 뭐 증여, 상속, 경매 뭐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매매를 했다고 해도 뭐 100kW짜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비만 해도 뭐 뭐 연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뭐 보통 뭐 1억 5천에서 2억 뭐 2억 5천 뭐 이렇게 가격에 따라 이제 연도에 따라서 좀 연차별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그럼 좀 이제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고, 두 번째는 이 후속 절차 행정 절차가 진행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인감증명서부터 해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중요 사항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희 같이 이제 전문 그 국가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그 국가로부터 이제 업무 신고를 받은 전문 이제 행정사, 또 행정사 중에서도 이렇게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업무를 위임하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점점 갈수록, 예, 허가증 변경 같은 경우는 뭐 좀 조금 뭐 서툴러서 그렇지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그 후속 절차부터 한전부터 해가지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다음에 이제 공급 의무사 이제 재계약해야 되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또 회원가입해서 이제 전자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도 좀 걸리고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잡으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많이 문의들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좀 진행을 맡기는 어떤 일들이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좀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발전사업 허가증 변경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안내와 또 서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례에 사업자 등록증부터 해서 그 후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